당신은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 죽을 것 같은 자랑이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성공했을 때, 돈을 벌었을 때, 자식이 잘 나갈 때, 또는 내가 뭔가를 남보다 조금 더 잘할 때, 입안에서 맴돌면서 목까지 올라와 있는 그 말. 그때 우리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어버립니다. 나는 말야. 하고 시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 이야기. 하지만 잠깐, 그 말을 꺼내기 전에 이것만은 세상에는 말해서는 안 되는 자랑이 있다. 그 순간 흘려버린 자랑 한마디가 당신의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존경을 잃게 하고 심지어 평생 후회로 남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니, 정확히는 말하는 순간 자랑이 아니라 추악함이 되어버리는 것들이 있다. 오늘은 참지 못하면 반드시 후회하는 자랑. 당신이 평생 후회할 수도 있는 그 위험한 말의 무게에 대해 입술을 깨물고 참아야 하는 그런 자랑들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왜 자랑이 위험한가? 자랑은 겉보기엔 사소합니다. 그저 내 기쁨을 표현하는 것 같죠.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은 다릅니다. 내 자랑은 상대에게 비교가 되고 상처가 되고 때로는 질투가 됩니다. 나는 이런데 너는 어떠냐? 말하지 않아도 자랑 속에는 이런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은 말하는 순간은 달콤하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씁쓸합니다. 여기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자랑과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금기 자랑이 있다. 먼저, 나만 아는 비밀이 있어. 첫 번째로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자랑이 있다. 바로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충동이다. 사실 말이야, 그 사람이. 이렇게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신뢰라는 가장 소중한 재산을 영원히 잃게 된다. 사람들은 비밀을 말하는 사람보다 비밀을 지키는 사람을 더 신뢰한다. 그리고 비밀을 누설하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에게는 비밀을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딱지를 평생 달고 살게 된다. 진짜 무서운 건 이거다. 비밀을 말하는 그 순간의 쾌감은 고작 몇 분이지만 그로 인해 잃는 신뢰는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린다. 때로는 평생 회복되지 않는다. 나는 너보다 잘나. 두 번째는 타인을 깎아내리며 하는 자랑이다. 내가 그 사람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 나는 그런 실수는 안 해. 내가 그 사람보다 먼저 승진했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높이려는 자랑은 독이다. 왜냐하면 이런 자랑을 듣는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저 사람이 나 없는 곳에서는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 결국 당신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된다. 나는 특별해. 세 번째는 자신의 특별함을 과시하는 자랑이다. 나만 이런 경험을 했어. 나는 평범한 사람들과는 달라. 나는 남들이 모르는 걸 알고 있어. 이런 자랑은 듣는 사람들을 작고 초라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렇게 느낀 사람들은 당신을 좋아하지 않게 된다. 진정으로 특별한 사람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냥 특별할 뿐이다. 인생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자랑들. 첫 번째 금기, 돈에 관한 자랑. 내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 돈 자랑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 왜냐하면 돈은 모든 사람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당신보다 적게 버는 사람은 위축되고 더 많이 버는 사람은 당신을 우습게 본다. 더 무서운 건 이거다. 돈 자랑을 하는 순간 당신은 사람들에게 돈으로만 가치를 매기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러면 사람들도 당신을 오직 돈으로만 평가하게 된다. 돈이 없어지는 순간 모든 관계도 함께 사라진다. 진짜 부자들은 돈 자랑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돈 자랑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돈밖에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다. 돈은 절대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많을지 몰라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 벌었다. 우리 집은 이만큼 넉넉하다.
이런 자랑은 듣는 순간 상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돈의 자랑은 결국 사람을 잃게 하고, 이런 말들을 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많은 적을 만들고 있다. 돈 자랑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당신의 실패를 기다리게 된다. 그리고 당신이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그들은 은근히 기뻐할 것이다. 내일 내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뒤돌아 비웃음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금기, 자식 자랑. 많은 부모들이 가장 자제하지 못하는 자랑이 바로 자식 이야기입니다. 자식 자랑은 가장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자랑 중 하나다. 왜냐하면 다른 부모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우리 아들이 승진했다. 우리 딸이 의사가 됐다. 물론 부모로서 자랑스러운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자식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체면을 세우기 위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듣는 이 중에는 자식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앞에서 한 자식 자랑은 칼이 되어 꽂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자식 자랑이 아이에게 주는 압박감이다. 엄마가 나를 자랑하니까 계속 잘해야 해라는 부담감이 아이를 옥죄는다. 그러다가 한 번 실패하면 아이는 엄청난 좌절감을 느낀다. 자식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자랑하지 마라. 대신 아이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실패했을 때 위로해 주어라. 그것이 진짜 부모의 역할이다. 세 번째 금기, 건강 자랑. 건강 자랑은 언뜻 무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잔인한 자랑이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다. 나는 아직도 20대처럼 힘이 넘친다. 나는 약 하나를 안 먹는다. 이런 말은 듣는 사람에게 은근히 열등감을 줍니다. 특히 몸이 아픈 사람 앞에서는 상처가 됩니다. 건강은 운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병이 생길 수 있고 관리를 못해도 건강할 수 있다. 그런데 건강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노력해서 건강한 것처럼 말한다. 이것은 아픈 사람들에게는 모욕이다. 건강은 감사해야 할 일이지 자랑할 일이 아니다. 건강하다면 조용히 감사하고 그 건강을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데 써라. 네 번째 금기, 인맥 자랑, 권력 자랑. 인맥 자랑은 가장 허세 가득한 자랑이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국회의원이 있어. 내 친구가 대기업 임원이야. 내가 연예인 몇 명 안다. 내가 아는 높은 분이 있는데. 이 말은 순간은 대단해 보이지만 이런 자랑을 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다른 사람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든다. 자신만의 가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다. 더 웃긴 건 이런 인맥들이 대부분 과장되거나 일방적인 관계라는 것이다. 상대방은 당신을 모르거나 알아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곧 얕보임을 당합니다. 이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다. 진짜 인맥이 있는 사람은 굳이 자랑하지 않는다. 그냥 필요할 때 연락하면 된다. 자랑할 필요가 없다. 인맥 자랑을 하는 순간 당신은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광고하는 것과 같다. 정말 힘 있는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맥을 떠벌리는 사람일수록 속은 비어 있음을 드러내지요. 권력 자랑은 가장 추악한 자랑이다. 내가 한마디 하면 저 사람은 끝이야. 내 말 한마디에 이 일이 결정돼. 나를 건드리면 안 돼. 내 뒤엔 누가 있는지 몰라? 이런 자랑은 두려움을 바탕으로 한다. 사랑이나 존경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다. 이런 관계는 오래 갈 수 없다. 권력이 사라지는 순간 모든 관계도 함께 사라진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어제의 실세가 오늘은 한낱 평범한 사람이 된다. 권력 자랑을 하던 사람들은 권력을 잃는 순간 얼마나 초라해질까? 진짜 권력자는 권력 자랑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권력의 무게와 책임을 안다. 권력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할 도구라는 것을 안다. 권력 자랑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진짜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작은 권력이라도 가지게 되면 그것을 과시하고 싶어 한다. 이것만큼 한심한 일도 없다. 왜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할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존재다. 사회적 동물인 우리에게 타인의 인정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다. 부족에서 쫓겨나면 혼자서는 살아남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 본능은 때로 독이 된다.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욕구가 지나치면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여기서 놀라운 역설이 하나 있다.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은 굳이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자랑은 마치 구멍난 풍선과 같다. 아무리 공기를 넣어도 계속 빠져나간다. 자랑으로는 진짜 자존감을 채울 수 없다. 오히려 더 허전해질 뿐이다. 자랑에는 중독성이 있다. 한 번 자랑해서 관심을 받으면 계속 더 큰 자랑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 그렇게 점점 과장하고 거짓말하고 결국 들통나서 신뢰를 잃게 된다. 자랑 중독자들의 공통점은 항상 새로운 소재를 찾아다닌다는 것이다. 자랑할 거리가 없으면 불안해한다. 그러다 보니 삶의 목적이 자랑거리를 만드는 것이 되어버린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자랑은 결국 내가 얻을 수 있는 작은 우월감을 위해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잠깐의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억보다는 느낌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내 자랑을 듣고 느낀 불편함은 내가 떠난 뒤에도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조용히 나와 거리를 두게 됩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매력이 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다. 자랑을 하지 않는 사람이 가끔 자신의 성취를 언급하면 그 말은 훨씬 더 큰 임팩트를 준다. 침묵은 신비로움을 만든다. 모든 것을 다 말해버리는 사람보다는 무언가 숨겨진 깊이가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더 관심이 간다. 이것이 침묵의 힘이다. 침묵으로 얻는 것들. 신뢰.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사람들은 신뢰한다. 존경. 겸손한 사람에게 존경심을 느낀다. 호기심. 말을 아끼는 사람에게 호기심을 갖는다. 평화. 자랑하지 않으면 경쟁이나 질투에 휘말리지 않는다. 침묵도 기술이다. 언제, 어떻게 침묵할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칭찬을 받았을 때는 겸손하게 받아들여라. 운이 좋았어요. 주변의 도움이 컸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매력적이다. 둘째, 누군가 자랑을 할 때는 들어주는 역할에 머물러라. 맞받아치려 하지 말고 상대방의 기쁨을 공유해주는 것이 더 현명하다. 셋째, 묻지 않으면 말하지 마라. 특히 자신의 성취나 능력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진짜 자랑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난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굳이 자랑하지 않는다. 그냥 하는 일로 보여준다. 진짜 자랑은 다른 사람을 격려한다.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준다. 반면 가짜 자랑은 다른 사람을 위축시킨다. 진짜 자랑은 과정을 중시한다. 결과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나눈다. 가짜 자랑은 결국 들통난다. 과장이나 거짓말로 포장된 자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모순이 드러난다. 그리고 한번 거짓말쟁이라는 평판이 생기면 진짜를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다. 가짜 자랑은 중독성이 있다. 한번 거짓말로 관심을 받으면 계속 더 큰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 자랑하고 싶은 순간에는 감사를 표현해보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변의 도움 덕분에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매력적이다. 감사는 자랑보다 훨씬 강력하다.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그리고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온다. 진짜 빛나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향기는 말하지 않아도 퍼집니다. 정말 빛나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조용히 묵묵히 살아도 사람들은 느낍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반대로 떠들어야만 빛나는 건 진짜 빛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불안과 결핍의 소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랑하고 싶은 충동은 파도와 같다. 밀려왔다가 언젠가는 빠진다. 중요한 것은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다. 충동이 일어났을 때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라. 지금 이 느낌도 지나갈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입술을 꽉 깨무세요. 그리고 이렇게 바꿔보세요. 자랑 대신 감사하기. 정말 운이 좋았어. 감사한 일이야. 자랑 대신 격려하기. 너도 분명 잘 될 거야. 자랑 대신 나누기. 내가 경험한 걸 나누면 도움이 될까? 이런 말은 자랑이 아니라 지혜가 됩니다. 침묵이 만드는 매력. 말을 아끼는 사람에게는 신비로운 매력이 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 호기심을 느낀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호기심이야말로 진정한 매력의 원천이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사람보다는 무언가 숨겨진 깊이가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더 끌린다. 자랑하는 사람보다 들어주는 사람이 더 매력적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싶어 한다. 듣는 기술은 말하는 기술보다 훨씬 어렵다. 그리고 훨씬 더 가치 있다.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받는다. 겸손한 사람이 더 존경받는다.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더 믿음직하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오히려 더 높아진다. 이것이 겸손의 역설적 효과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면서도 그것을 과시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겸손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이다. 입술을 꽉 깨물고 참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그 참음의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 첫째, 신뢰를 얻는다. 자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람들은 믿는다. 둘째, 존경을 받는다. 겸손한 사람에게 존경심을 느낀다. 셋째, 진정한 친구를 얻는다. 가식 없는 사람 주변에 진짜 사람들이 모인다. 넷째, 내적 평화를 누린다. 남과 비교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하다. 참음이 만드는 품격.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수많은 참음의 순간들이 쌓여서 품격이 된다. 자랑하고 싶을 때 참고, 화내고 싶을 때 참고, 남을 비교하고 싶을 때 참는 것.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진정한 품격을 만든다. 품격 있는 사람은 다르다. 말하지 않아도 뭔가 특별하다는 것이 느껴진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가?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자랑하고 싶은 순간이 왔을 때 잠깐 멈춰서라. 그리고 이렇게 자문해보라. 이 말을 하면 나는 더 나아질까? 상대방은 더 행복해질까?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질까?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입술을 꽉 깨물어라. 그 순간의 참음이 당신을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진정한 자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 당신의 삶 자체가 자랑이 되도록 살아가기를. 그리고 그 자랑은 입술을 깨물고 참을 수 있을 만큼 값진 것이 되기를. 여러분, 우리는 나이를 먹으며 더 많은 걸 얻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많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랑은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결국 나를 해치는 독이 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조용히, 담담히, 그러나 깊이 있게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사람들은 당신을 존경하게 되고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오늘 혹시라도 자랑이 목 끝까지 차올랐다면 입술을 꽉 깨무르고 참아내십시오.
말하지 않는 자랑이 가장 큰 자랑이다. 당신의 인생에서 이런 자랑들이 쌓여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자랑은 순간의 쾌감이지만 침묵은 평생의 품격입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입술을 깨물고 참는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울림이 되었다면 따뜻한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세요. 진짜 빛나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별책룸이었습니다.